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5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25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1, 2, 3, 4번하고 네 문제가 나왔는데 이 네 문제 모두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요 네 문제를 우리 엑세스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접수라는 테이블이 있고 지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발신 지역이 우리 경기도인 그 접수 현황을 조회하는 경기도 조회라는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접수라는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아래쪽에 있죠.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결과값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모든 데이터를 다 표시하지 말고 발신 지역이 경기도인 그 데이터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접수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요. 지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게 사용자하고 접수일자하고 요청일자 요 세 가지를 이제 결과값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사용자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일자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청일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세 개 필드를 우리가 이제 결과값으로 볼 거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추가시켜 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발신 지역이 이제 경기도인 그 데이터만 볼 거예요. 그러면 발신 지역이 이제 경기도랑 똑같은 걸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요 발신 지역이요. 지역이란 테이블에 보면 발신 지역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추가시키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상태로 일단 실행 먼저요. 실행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떴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발신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서울인 것도 있고 경기도인 것도 있고요. 그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니까 강원도 것도 있고 전라도 것도 있고 충청도 것도 있고 경상도 것도 있고 제주도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지역을 다 볼 게 아니라 발신 지역이 경기도랑 똑같은 거 그것만 이제 볼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건 좀 설정 좀 하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발신 지역 아래쪽에 우리 조건 쓰는 칸이 있죠. 이곳에 찾아가서 경기도랑 똑같은 거 이제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경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요청일자를 기준해서 오름차순 정렬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요청일자 이 필드에서 정렬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땅 하고 찍어서 오름차순 요것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실행시켜 보자고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발신 지역을 보니까 싹 다 이제 경기도의 데이터만 쭉쭉쭉 나왔고요. 그리고 요청일자를 봤을 때 지금처럼 이 날짜가 오름차순 정렬돼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요청일자의 그 요청일자가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데 이곳의 요일이 월요일에서 토일 그 사이인 자료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요청일자에서 날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일을 구해야 돼요. 요일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제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고 그리고 월요일에서 토일 그 사이인 그 자료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between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이제 또 만들어서 우리가 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게 요청일자에서 요일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가 요청일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손대면 안 되죠. 여기다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요청일자에서 요일번호를 구할 때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그때 사용할 그 필드를 우리가 따로 추가를 시켜야 됩니다. 해서 요청일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맨 뒤에 이제 요청일자라고 들어가죠. 그러면 나는 이 요청일자를 그냥 그대로 볼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요일번호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weekday로 이 요청일자를 묶어 줄 거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weekday라는 요 함수를 쓸 거예요. 해서 weekday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날짜를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옵션은 그냥 생략하고 그렇게 이제 쓸 거예요. 옵션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그때 날짜에서 요일 번호를 구해주는데 그때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나오고요. 우리 1번이 이제 일요일부터 시작해요.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7번이 이제 토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 그 사이인 그 자료만 대상으로 하라 그랬죠. 그러면 요일 번호로 봤을 때 1번이 일요일이니까 2번이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해서 2번부터 7번 그 사이의 값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온 이 요청 일자요. 이 요청 일자를 우리가 이제 weekday로 묶어줄 거예요. 해서 weekday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이제 요청 일자에서 요일 번호를 구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면 지금처럼 expr1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들어가요. 이 필드는 어차피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둬도 되죠. 이 상태에서 우리 실행이요. 실행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각각 이제 요청 일자에 대해서 요일 번호가 쫙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서진태라는 그 사람의 요일 번호를 보니까 1번이에요. 1번. 요일 번호가 1번이면 그게 이제 일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볼 거라고요.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가 조건을 걸고 실행을 시켰을 때 서진태라는 이 사람의 데이터는 이제 안 나와야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디자인 보기로 땅 하고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처럼 위크데이로 싹 다 이제 묶었더니 요일 번호가 나왔죠. 그 요일 번호가 2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7번 그 사이의 값만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비트윈으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요 칸에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트윈이라고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비트윈이라고 써주고 2부터 시작해서 우리 7번 그 사이의 값만 나타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1번이 일요일이라 그래서 1번은 안 나오고 2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7번 토요일까지 그 사이의 데이터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아까 서진태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죠. 그리고 요일 번호로 봤을 때 1번은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1번이 아까 일요일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 사이의 값만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거는 사용자, 접수일자, 요청일자 요 세 가지요. 사용자, 접수일자, 요청일자 그 제목 똑같죠. 그리고 강수숙부터 시작해서 정해대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때 이제 접수일자하고 요청일자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 발신 지역이요. 발신 지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추가시킨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일번호 구한 것도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쓰기 위해서 추가시킨 겁니다. 이 두 개 필드는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자고요. 들어가서 지금 이곳에 보면 표시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요 둘 다 우리가 조건으로 쓴 거니까 얘는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안 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실행이요. 실행시켰더니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전부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죠. 다 풀었으니까 이제 쿼리 끄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닫기 눌렀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경기도 조회라는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쿼리 이름을 이제 경기도 조회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경기도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경기도 조회다라고 해서 쿼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운송 방법별로 접수된 그 접수 건수와 우리 지역 요금의 평균을 이제 조회하는 운송 방법별 조회라는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 접수라는 테이블, 지역이라는 테이블, 요 세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운송 방법이다, 접수 건수다, 요금 평균이 돼서 이렇게 이제 세 개 필드의 값만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접수 건수는 접수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접수 건수라는 거 요거 이제 구할 때 접수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건수가 구해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 그리고 필드의 형식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여기서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쿼리 디자인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문제에서 요 세 개 탭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운송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접수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지역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세 개 테이블 다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운송 방법하고 접수 건수, 요금 평균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운송 방법 먼저요. 자, 우리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운송 방법이 있죠. 해서 운송 방법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접수 건수를 볼 건데 문제에서 접수 건수는 접수 코드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이 접수 코드라는 거는 우리 접수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접수 코드라고 있죠. 해서 우리가 접수 코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제 요금의 평균값을 이제 볼 건데 그때 문제를 읽어보면 지역 요금의 평균값을 조회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 요금이라는 그 필드를 이제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요금 평균을 우리가 나타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지역이라는 이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역 요금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역 요금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그때 우리는 이제 결과값을 봤을 때 운송 방법별로 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차는 기차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그때 총 접수 건수가 몇 건인지 그때 요금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싹 다 구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죠. 요 시그마 요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때 운송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싹 다 이제 묶어달라. 묶어서 우리는 접수 코드를 가지고는 접수의 건수를 구할 거니까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주세요. 그렇게 찍어주고 그리고 지역 요금을 가지고는 우리 평균값을 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묶는 방법을 요걸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송 방법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접수 코드에 우리 개수를 구해주고 지역 요금의 평균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이제 떴는데 지금 우리 요금의 평균이요. 이 곳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샵으로 나왔죠. 그러면 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대요. 그리고 접수 코드에 그리고 써져 있는데 글씨가 또 잘렸죠. 여기서 또 더블 클릭할게요. 자, 요 사이에다 이제 마우스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지금 건수, 개수를 보니까 19개, 22개, 19개, 19개, 21개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앞에 운송 방법이요. 기차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다, 사람이다, 오토바이다, 차량이다. 똑같죠? 근데 지금 우리 지역 요금의 평균값을 보니까 우리 거는 싹 다 이제 소수점이 싹 다 이제 붙었는데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는 통화 기호가 싹 다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통화 형태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 써져 있는 제목이요. 운송 방법 똑같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필드는 접수 건수다. 요금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우리가 이제 제목을 변경을 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럼 그때 이제 접수 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접수 건수라는 그 제목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접수 건수하고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그 뒤에 있는 이제 지역 요금이요. 지역 요금도 우리가 이제 제목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때 화면상에 나타난 그 제목은 요금 평균으로 그렇게 이제 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요금 평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수점이 쭉쭉쭉 붙어 나왔는데 문제 그림에는 지금 통화 형태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식을 변경시켜 줘야죠.
해서 요 세 번째 필드를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속성 시트다 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형식이요. 형식을 우리가 이제 통화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화 형태로 다 바꿨으면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요 위에 제목 보니까 접수 건수 그리고 요금 평균하고 그렇게 이제 화면과 똑같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값이요. 값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통화 기호가 붙었고 이곳에 써져 있는 값들도 싹 다 이제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러면 쿼리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닫기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요. 얘를 눌렀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때 이제 문제에서 운송 방법별 조회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운송 방법별 우리 조회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운송 방법별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짜잔하고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지역 코드별 접수 월별로 사용자 이제 인원수를 조회하는 우리 접수 현황 분석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우리가 쿼리 디자인 그걸로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사용할 때는 지금처럼 요 문제처럼 테이블을 이제 하나만 이용할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쿼리 디자인을 못 만드는 건 아니죠. 그때 이제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테이블이 하나니까 우리가 마법사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마법사라는 거 있죠. 요 쿼리 마법사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새 쿼리하고 이렇게 떴죠. 우리는 크로스텍 쿼리 요걸 이제 만들 거니까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크로스텍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접수라는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할 거죠. 해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있는 그 필드로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가 접수란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필드의 값을 행 머리글로 쓸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자, 우리 크로스텍 쿼리 이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들어있고 그 왼쪽에 보니까 지역 코드도 있고 합계 사용자다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얘네가 싹 다 이제 우리 행 머리글로 들어갈 거고 그 위에 보면 3월부터 6월까지 이 데이터가 이제 열 머리글로 들어갈 그 내용이요. 그때 문제에서 지역 코드별로 봐라. 지역 코드가 이제 우리 행 머리글이죠. 그리고 접수 월별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접수 월이 이제 우리 열 머리글이 되는 거요. 그럼 이제 행 머리글을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역 코드라는 거 요거 이제 하나 더블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역 코드를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넘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해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어떤 필드의 값을 열 머리글로 쓸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접수 월별로 봐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접수 일자에서 월만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접수 일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날짜, 시간, 열 정보를 그룹화할 때 그때 간격을 얼마로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우리는 이제 월 단위로 그렇게 봐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분기가 아니라 월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여기다가 이제 어떤 값을 이제 계산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때 이제 우리는 이 값을 이제 사용할게 사용자의 인원수를 이제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용자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세주세요. 그렇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접수 현황 분석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쿼리 이름이요.
쿼리 이름은 접수 현황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마침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쭉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는 맨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자, 우리 지역 코드가 지금 맨 첫 번째 필드 제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옆에 보니까 이제 합계 사용자 그렇게 써져 있죠. 자, 여기 필드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글씨가 잘려 보이니까 요거 이제 필드 크기 좀 조정 좀 하자고요. 이렇게 조정했더니 합계 사용자 그렇게 이제 똑같이 떴고요. 그 월을 보니까 3월부터 6월 그 데이터만 이제 우리 화면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싹 다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지역 코드는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돼서 총 44개, 44개 그렇게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합계 사용자 여기도 보니까 3322421111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자, 내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들어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크로스텍 쿼리로 만들었을 때 지금 우리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싹 다 이제 데이터가 다 나타나니까 그때 3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만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일단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 들어갔더니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열 머리글을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니까 열 머리글 이곳을 한번 선택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맨 밑에 우리 속성이라고 있죠. 속성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곳에 열 머리글에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싹 다 이제 써져 있어요. 여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3월부터 6월까지만 보면 됩니다. 해서 앞에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 1월, 2월 요 데이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주고요. 3, 4, 5, 6 해서 6월까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는 싹 다 이제 지워서 3월부터 6월까지만 이렇게 나타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속성 시트 이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X 버튼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편집할 거 다 해줬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문제의 그림과 이제 똑같이 그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접수 현황 분석하고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직접 그냥 만들어 버려도 되겠죠. 해서 우리가 쿼리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만들기에 들어간 다음에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문제에서 이제 접수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접수라는 테이블이 이곳에 있죠.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크로스텝 쿼리를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변경 좀 시키자고요. 해서 크로스텝이라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크로스텝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행머리글로 우리가 이제 지역 코드를 먼저 쓸 거예요. 해서 지역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머리글로 쓸게 또 합계 사용자 요것도 써야죠. 여기에는 이제 사용자 이제 인원수를 우리가 구해 줄 거니까 사용자라는 요 필드 있죠. 요 필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열 머리글로 쓸 거는 3월부터 6월까지 그 데이터요. 그게 이제 접수 월별이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접수일자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 값으로 나타낼 것도 우리가 사용자의 인원수를 나타낼 거니까 사용자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사용자가 지금 두 개가 들어갔죠. 자, 요 뒤에 있는 요 사용자는 이제 실제 값을 나타낼 때 쓸 거고요. 요 앞에 있는 요 사용자는 우리가 행머리글로 나타낼 거 요거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용자는 우리가 개수를 구해주면 되겠죠. 해서 사용자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여기도 이제 사용자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고 그때 크로스텝에 들어가서 지역 코드는 행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한 그 사용자는 우리가 행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접수일자 얘는 이제 열머리글로 쓰겠다. 그리고 사용자 얘는 이제 값으로 쓰겠다. 그렇게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행머리글로 쓸 이 사용자요. 이 사용자의 제목은 합계 사용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 제목 앞에다가 이제 합계라고 써주고 한 칸 띄고 사용자라고 이렇게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접수일자요. 접수일자, 요게 지금 연, 월, 일이 아마 다 들어있을 거예요.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날짜가 싹 다 이제 들어갔죠? 지금 여기 보면 연, 월, 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월만 필요하죠. 월만. 해서 요거를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이 접수일자에서 월만 이제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줄 거예요. 해서 month라고 쓰고 이거를 대괄호로 싹 다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고 엔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접수일자에서 월을 이제 싹 다 이제 구해올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월이라는 그 글자도 우리가 붙여줘야 되니까 그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M%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월이라는 글자도 표시해달라. 연결해서 표시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해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레코드의 개수는 총 44개, 44개 맞죠? 그리고 지역 코드, 제목 맞죠? 학계 사용자 맞죠? 3월부터 6월까지 맞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 싹 다 이제 비교해보면 전부 다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요걸 이제 작성을 해도 돼요. 문제에서 뭐 마법사를 써라, 쿼리 디자인 써라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쿼리는 아까 우리가 마법사를 통해서 전부 다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요건 그냥 닫아버릴게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닫기 눌러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여기서는 그냥 아니요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아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클래스의 쿼리를 마법사로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쿼리 디자인으로도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접수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그 운송 테이블의 자료를 조회하는 사용되지 않는 운송 방법,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in을 사용한 SQL 명령문을 조건으로 이제 사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결과를 보니까 운송 코드하고 운송 방법하고 운송 요금 요 세 가지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송이라는 요 테이블이랑 우리 접수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접수라는 요 테이블이랑 운송이라는 테이블 이 두 개 테이블 좀 열어보자고요. 자, 우리 접수라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해 주고요. 운송 테이블도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운송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운송 코드하고 운송 방법하고 운송 요금 요 세 가지 값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라는 요 테이블을 보게 되면 접수 코드부터 시작해서 접수일자다, 사용자다, 요청일자다, 지역 코드, 운송 코드, 중량 코드다, 전화번호다 하고 이런 이제 필드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접수 테이블이랑 운송 테이블이랑 서로 비교해 보면 운송이라는 테이블에 지금 운송 코드가 있죠. 접수라는 테이블도 지금 운송 코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운송 코드를 가지고 서로 둘이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를 이제 찾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이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일단 요 두 개 테이블은 이제 싹 다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때 지금 문제에서 .in을 사용해서 우리 SQL 명령문을 이제 조건으로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SQL본으로 이제 우리가 쿼리를 작성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SQL본으로 먼저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쿼리 디자인이라고 있죠. 쿼리 디자인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탭을 표시하고 이렇게 뜨는데 요건 이제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비어있는 곳 있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SQL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셀렉트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게 운송 코드하고 운송 방법하고 운송 요금 요 세 가지 데이터를 이제 볼 거예요. 요 세 가지 데이터는 전부 다 어디에 있는 자료를 조회하는 거예요? 우리 운송 테이블의 자료를 조회를 해 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운송 코드 이제 조회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방법도 우리가 조회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운송 요금도 우리가 이제 조회를 해 줄 거예요. 요 세 가지 값을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from이라고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검색을 해달라. 검색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조건이 붙은 거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출력을 할 게 아니라 우리 조건에 만족하는 걸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운송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운송 코드랑 접수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운송 코드요. 그 두 가지 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그때 포함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만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where 여기다 이제 조건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운송 테이블에 운송 코드라는 게 있다. 운송 코드가 있는데 그 운송 코드랑 서로 비교를 해라. 그때 이제 not in이라는 요 이제 예약어를 이제 써서 우리가 가로 열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접수 테이블에서 이제 운송 코드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오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또 select요. select라고 써주고 우리가 이제 또 뭘 검색해라? 운송 코드를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하는데 그때 이번에는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해서 운송 코드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서 운송 코드를 먼저 싹 다 이제 검색을 해요. 검색을 하고 그리고 운송이라는 이 테이블에서 운송 코드를 싹 다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얘랑 서로 이제 not in 포함하지 않는 거 존재하지 않는 그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검색을 해라. 검색을 해서 우리 운송이라는 이 테이블에 운송 코드하고 운송 방법하고 운송 요금 요 세 가지 값을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select 구문을 싹 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select 구문을 다 작성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실행 버튼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면 운송 코드, 운송 방법, 운송 요금 그렇게 나왔고요. 그것에 이제 결과를 보니까 F다, 지하철이다, 700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으면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사용되지 않는 운송 방법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사용되지 않는 운송 방법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을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결값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고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SQL 보기 땅 하고 누르면 내가 작성한 그 SQL물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지금 여기 이제 작성된 걸 보면 디자인 보기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운송 코드하고 운송 방법, 운송 요금을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있는 거 보니까 표시에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이제 조건으로만 쓰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에 운송 코드가 있다. 그 운송 코드랑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 운송 코드를 가져가서 얘네가 이제 포함되지 않는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달라. 그렇게 해서 조건이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SQL 보기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SQL문 내가 작성한 게 나타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를 땅 하고 찍어주면 디자인 보기 이렇게 이제 짜잘한 거 나타나요.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문제에서 지금처럼 not in을 사용한 SQL 명령문으로 조건을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만들어도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디자인 보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건 이제 일단 닫을게요. 닫아놓고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기로 되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줄게요. 찍어주고 문제에서 지금 시킨 게 우리는 운송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자료를 조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운송 테이블 요거 이제 따당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결과값을 보고자 하는 게 운송 코드, 운송 방법, 운송 요금 이렇게 세 가지죠. 요 세 가지 전부 다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싹 다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운송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건을 걸어 줄 거예요. 그때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서 운송 코드를 가지고 오고 그거랑
우리가 운송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운송 코드를 서로 비교를 해서 not in 포함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운송 코드에다가 이제 조건을 쓸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 쓰는 칸에다가 우리가 이제 not in 요 예약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select 구문을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not in이라고 직접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여기다 이제 select 구문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select라고 쓰고 운송 코드를 이제 조회해 달라. 운송 코드를 조회하긴 조회하는데 어디로부터?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서 운송 코드를 가지고 오고 운송 테이블에서 운송 코드 이걸 이제 가지고 온 다음에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not in 포함되지 않는 그런 이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운송 코드, 운송 방법, 운송 요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SQL 보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select 구문이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고요. 지금 이 코드를 보니까 우리 운송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우리 운송 코드 이제 검색해라. 그리고 운송 방법 검색해라. 운송 요금 검색해서 결과 값으로 보겠다. 그거죠. 그때 조건이요. where이라고 지금 써져 있고 우리 운송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운송 코드랑 우리 접수라는 그 테이블에서 운송 코드를 싹 다 이제 검색한 다음에 그게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작성기에서 우리 not in이라는 그 예약어를 사용해서 작성을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장하면 우리 SQL로 작성한 거랑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SQL에 만약에 조금 익숙하다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만약에 SQL문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쿼리 작성기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작성한 거니까 요건 그냥 닫기 누르고요. 여기서 저장 안 할게요. 아까 우리가 SQL문 그걸 이제 작성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된다. 그러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